오늘 저는 이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적인 일로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단 2가지를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질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에 있어서 의미 없는 답변을 하시거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해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 모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 발생하는 저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상진료 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많이 늦었지만은 전공의 분들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신 게 아니... 예, 전공의 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근무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 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국가 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 증액, 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그럼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 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근데 의원님 이거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원의 대학의 정원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학령 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보면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부정심회 최종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2,000명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예 그렇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던가 회의록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저도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이 제출돼야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증원이 되었건 감원이 되었건 유지가 되었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증원이건 감원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그렇게 순순히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조경 장관님께서 2025년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 근거로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모두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한 문제죠. 둘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2035년의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양자택일이 되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단정하는 것 자체도 또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4분의 1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수련 특례까지 언급하시면서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수련에 지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의사 개인의 의학적 역량의 질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의사 관리 그 숫자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5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님은 교육부와 검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처 간의 일을 할당하려면 그 재정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논의나 준비 과정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예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의대 증원 관련한 계획과 규모를 명시해서 처음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의원님, 재원은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규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규모는 그날 6월 4일 날 발표하면서 바로 6월 공문으로 4일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랬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2025학기 시작까지? 교육부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재정 추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의원님 너무 재정 도달이 가능하실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저도. 예, 정부 대통령께서도 보건 의료를 치안과 국방 수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통일 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 오셨습니까? 예. 그 박형국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5가지를 그쪽에 복지부에 전하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물는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OECD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관님? 예,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그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까? 차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집중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겪어왔던 어떤 모습입니다. 80시간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해왔죠. 네.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건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직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발표는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아까 했다고 그랬고요. 네, 아까 민주당 소병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공보위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되면서 지역 공백이 생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각 세부분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일반의 경우가 33% 그리고 인턴만 수료한 경우가 41%로 70% 이상의 파견 공보위들이 세부 분야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의였습니다.
이들이 사전 교육 없이 각 분과 대학병원의 각 분과로 투입되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술기와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당직을 서거나 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당연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공복이 파견할 때는 각 수련병원에 그 요청을 감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의를 원하셨지만은 전문의의 대부분은 또 그 군의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럼 일반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일반의가 오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종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 인력 부족 이거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근무했던 그 의료 취약제에 대한 또 의료 수요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5년 뒤에 다시 감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 보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의료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해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